그래서 다시 보면 아까 이제 대륙이동설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 구조론으로 가봅시다. 이제 완벽하게. 그 이후에 이제는 그러면은 뭐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판 구조론이 이제 정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판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에 여러 개의 조각들이 있더라.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이런 여러 개의 조각 하나하나들을 우리는 판이라고 부르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어떤 판의 판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기 전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이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그러니까 지진 활동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들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지구에서 골고루 일어나는 게 아닌 거야. 어떤 특정 지역에서 아마 여러분들 뭐 구례고리니 뭐 환태평양 모시기 뭐 조산대니 뭐 이런 거 들어는 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여간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 지역들이 모여져 있더라. 그래서 결론 그런 어떤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자, 판이 있으면 이 판과 판 사이에 경계가 있을 겁니다.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를 발견을 했고요. 이런 데를 우리는 그래서 조산대라고 부릅니다. 조산대. 조산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뭐 사실 뭐 좀 어떤 이야기할 게 있지만 조산운동은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조산대를 나눠서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 지진대,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 화산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판의 중앙에서는 그러면은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가 승상지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 안 한 거 같네요? 판이 당연히 움직여. 판이 메틀 대류에 의해서 메틀 대류를 타고서 판이 막 움직이다 보면 그들끼리 서로 뭐 긁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겠죠. 그죠? 그런 지역에서 지진 활동,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난다 라는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도대체 판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를 판이라고 하느냐? 지구 뭐 중심까지 뻗어져 있는 조각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각이 있으면 다시 그릴게요. 자, 대륙이 있고요. 대륙을 포함한 지각을 대륙 지각이라고 합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를 포함한 지각을 해양을 포함한 지각을 해양 지각이라고 불러요. 이 지각과 멘틀 사이, 밑에 멘틀이 있을 텐데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위의 모양하고 좀 대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대륙 지각이 훨씬 두껍고요. 해양 지각이 훨씬 얇아요. 뭐 두께를 굳이 한 30km 정도 생각하면 되고 한 30에서 40 정도 한 10k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한 30km 정도 대략적인 수치만 한 10km 정도 5에서 10이고 30에서 50 정도긴 하지만 뭐 하여간 요 정도 두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밑에는 멘틀인데 멘틀은 아까 한 2,900km 정도까지가 멘틀이라고 했어요. 우리 거기까지 다 얘기할 건 아니고요. 하여간 그 두꺼운 멘틀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나눴을 때 윗부분이 차갑고 아래가 뜨겁다라는 것도 다 동의하셨었잖아요. 윗부분이 대체적으로 차가운데 그 중에서도 또 더 차가운 부분이 있고 덜 차가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부분에 한 100km 정도까지 한 100km 정도까지는 좀 대체적으로 딱딱해요. 여기까지는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부릅니다. 암석권. 아래쪽은 좀 대체적으로 말랑말랑해요. 연약권이라고 불러요. 연약하다. 암석권이 뭐예요? 이게 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암석권 100km 정도까지 즉 판이라고 하는 건 다시 강조하지만 지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 가장 윗부분 멘틀 상부를 포함한 겁니다. 멘틀 상부 뭐 이런 용어를 막 외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각만 얘기하는 건 아니구나. 한 100km 정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 덩어리 지어서 움직임을
판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럼 당연히 이 판은 또 종류를 나눌 수 있겠죠. 대륙지각을 포함한 판을 대륙판이라고 부르고요. 해양지각을 포함한 판을 해양판이라고 불러요. 되셨나요? 그럼 대륙판인지 해양판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질문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대충 그림에서 대륙지각을 포함했는지 해양지각을 포함했는지 얘가 대륙판인지 해양판인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이름 들으면 알만한 애들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태평양판 해양판이겠죠. 남아메리카판 대륙판이겠죠. 물론 남아메리카판에 바다도 있던데요. 해양지각도 있던데요. 그런데 대륙판의 성질이 좀 강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막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 유라시아판 대륙판이겠죠. 해양판의 성질을 가질 수는 있지만 대륙판이다.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대륙판하고 해양판에 일단은 구성하고 있는 녀석들, 대륙판은 주로 저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해양판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 중에서 현무암은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현무암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제주도. 현무암은 어떻게 생겼어요? 까만색이잖아. 구멍 뻥뻥 뚫린 거는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 색깔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어두운 색. 화강암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화강암? 밝고 잘 아시네요? 쿠앤크처럼 생긴 거. 조금 밝은 색에 까만 점바지는 좀 박혀있는. 쿠앤크 말고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화강암은 좀 밝은 녀석, 현무암은 좀 어두운 녀석. 왜 그럼 어둡냐라고 한다면 저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면 어두워져요. 철과 마그네슘. 그냥 그게 돌멩이의 특징이에요. 돌멩이들은 철,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면 어두워져. 나 근데 둘 다 못 외우겠어. 그럼 철만 일단 외우셔도 돼요. 일단 근데 철은 꼭 기억은 해주시라 이거야.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철, 마그네슘까지는 아니더라도 철은 기억을 해주시라. 어둡다. 그러면 얘네들의 밀도도 당연히 생각을 해보자면, 그냥 돌멩이, 정말 사실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표현을 하자면 그냥 돌멩이, 쇠를 포함한 돌멩이. 그럼 누가 더 무거울까? 쇠를 포함한 돌멩이가 더 무겁겠죠? 그래서 얘가 밀도가 크다, 얘가 작다. 밀도라고 하는 건 무거운 정도로 생각하면 되니까. 결론, 해양판이 어둡고 밀도가 커. 대륙판이 밝고 밀도가 작아. 됐습니까? 그러면 판과 판이 서로 만났어. 대륙판, 해양판이 만났어요. 그럼 누가 아래로 내려갈까요? 해양판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밀도가 큰 녀석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은 위로 뜨고요. 밀도가 큰 해양판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이 녀석들의 밀도도 숫자로 굳이 쓰자 그러면 쓸 수 있는데 굳이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이라고 하는 녀석이 대략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뒤에 우리가 또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용어를 또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계속 지진 활동, 화산 활동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땅이 있고 내가 이렇게 서 있어. 지진이 여기서 땅이 발생합니다. 이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부르고요. 진원. 그럼 진원에서 쭉 지표면을 이렇게 가장 최단거리 선을 그으면 만나는 점이 있겠죠? 이해되시죠? 진앙이라고 부릅니다. 진원까지 깊이가 있겠죠? 이것을 진원 깊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진원이고, 그냥 표면이 진앙이래. 진원 깊이가 있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진의 종류를 진원 깊이에 따라 나눠요. 진원 깊이가 좀 얕으면 천발 지진. 진원 깊이가 깊으면 신발 지진. 이라고 해서 나눕니다.
선발 지진의 그럼 범위는 어느 정도고 신발 지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숫자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굳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물론 70에서 150km 이런 어떤 기준이 막 짜증나는 숫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쉽게 갑시다. 100km 정도, 약 100km 정도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얕으면, 즉 그것보다 지표면에서 가까운 곳에 지진이 일어나면 선발 지진, 깊으면 신발 지진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 아니 아까 70에서 150인데 왜 갑자기 100이 나왔냐? 요거 맞추려고. 판의 두께가 100km 정도예요. 그 다음에 지진을 나누는 게 약 100km 정도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두께의 판이 100km 두께의 판이 서로 어긋나. 그럼 여기서 하여간 긁고 지나가니까 지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 그때 천발 지진이 발생 안 한다. 말이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긁었을 때 깊은 곳에서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판의 두께에 해당하는 천발 지진 범위는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100km 정도로 퉁치고 갈게요. 대략적으로. 요거 그리고 요거 정도는 하나는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그냥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천발 지진하고 신발 지진 당연히 보통 천발 지진에 입는 피해가 크겠죠? 같은 어떤 크기, 동일한 크기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얘가 우리가 입는 피해가 더 크겠지? 그 정도는 그때 얘가 좀 더 약하겠죠? 더 머니까 피해 정도가 좀 작을 거나 뭐 그런 거 그냥 생각을 해두신 상태로 들어가면은 될 것 같은데 저희 교재 9쪽에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요 판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정리해 주시죠. 요거 좀 써서 9페이지다가 쓰시면 돼요. 이거 사실 통합과학에서 했어. 근데 잘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써주세요. 이것만. 그 쓰면서 그냥 들으세요. 저희 첫 시간이라 이렇게 조용한 거죠? 지구과학이라 조용한 거야? 첫 시간이라 조용한 거야? 둘 다인가요? 다들 얌전한 척하고 계시는 거죠? 뭐 제가 카메라로 찍고 있긴 하지만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남학생들밖에 없어서 조금 더 이렇게 막 경직된 분위기로 제가 굳이 3시간을 이끌고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그걸 원하시면은 그렇게 저도 할 수는 있지만 그저 좀 차츰차츰 좀 뭐 서로 조금 더 편해지면 농담도 더 많이 하고 좀 편하게 저도 그러니까 내용 전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제가 편하게 좀 더 말씀드리고 하면 되겠죠? 좀 더 친해지면 아닌가요? 뭔가 새해 그런가? 새해 첫 날이어서 1월 1일은 아니지만 뭐 어제 수업이 뭐 여기 계신 분들 어제 수업했나요? 저도 어제 수업을 하긴 했지만 뭐 그냥 뭔가 새로운 한 주의 시작 1월 2일의 느낌으로 뭔가 한 해를 오늘로 시작을 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좀 굳은 어떤 의지로 이렇게 좀 다들 이렇게 조용하게 빡세게 집중하시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천히. 좀 뭐 쓰고 계시니까 짬을 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출석부에 3분만 이과라고 돼 있는데 다 이과하신 거예요? 이과 아니신 거예요? 다 이과신 거네요? 그러면은 대충 뭐 물론 이제 정시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시까지 굳이 내 어떤 기회들을 쭉 미루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인생사가 또 다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진 않기 때문에 제가 저주를 거는 건 아니에요. 거는 건 아니고 저도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있진 않으니까. 근데 뭐 그냥 뭐 3분 정도 좀 더 얘기를 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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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정도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또 정시를 보게 됐을 때 혹은 모의고사를 선택을 할 때 지구과학을 선택하시나요? 지금 선택하신 분들이 모인 건가요? 지구과학 선택하시나요? 하시나요? 하시나요? 몰라요. 몰라 아직은 좀 고민 중. 선택하신다. 그럼 지금 여태까지는 뭐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좀 어떤 걸로? 딱히 생각은 안 해봤는데 어. 그냥 학교에서 어. 해가지고 학교에서 하니까 내신 대비로. 네. 뭐 좋습니다. 뭐 이렇게 영업을 하고 뭐 지구과학을 꼭 해야 돼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뭐 OT를 촬영하진 않았지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 요 수업의 목표가 좀 1학기 범위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지구과학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좀 알고 가시는 거. 그 다음에 좀 너무 깊지만은 않게 그 다음에 너무 지역적이지만은 않게 좀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는 거를 요 수업의 목표로 삼아서 하여간 우리 요 8주 동안 지구과학 수업이 어떻다라는 거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이 이만큼 재미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뭐 알고 가시면 충분하겠죠. 대충 다 쓰신 것 같으니까. 두 번째로 얘기할 주제는 판에 대해서 얘기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판의 경계 이런 판의 경계들의 또 종류가 나눠져요. 그럼 그 판의 경계들에서 뭐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지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할 건데 판의 경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최근에 어떤 뭐 수능 트렌드에서는 좀 동떨어져 있긴 해요. 그러니까 판의 경계 특성들도 여러분들 뭐 통합학에서도 하긴 했을 거예요. 뭐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뭐 막 그런 것들 막 대충 들었던 기억이 아마 나실 텐데 트렌드에서 좀 멀어져 있지만 여전히 내신에서는 범위가 좁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좀 지역적으로도 물어보는 범위이기 때문에 요것을 그냥 단순히 중요하지 않아 라고 넘어가기에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판의 경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요 얘기를 제가 안 했네요. 판이 이동합니다. 판이 이동해요. 원동력은 당연히 멘틀 대류입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얘기하고 넘어온 거니까 멘틀 대류설이 그 당시에는 입증이 안 됐지만 증명이 안 됐지만 증거를 발견 못해서 현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판 구조는 판의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 대류라는 거. 멘틀 대류는 연약권에서 일어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판의 움직임에 따라서 판의 경계의 종류를 나눌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거 또 하나 판이 이동한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이동 방향이 아니라 상대적인 이동 방향이에요.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쓸 거지만 판의 경계 중에서 종류 중에 자, 예를 들어 발산형 경계가 있습니다. 발산형 경계는 말 그대로 발산한다는 이렇게 멀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화살표를 자, 판이 이렇게 멀어져 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인 이동이라고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판이 오른쪽으로 어떤 두 판이 둘 다 오른쪽으로 진행해요. 근데 이 판의 이동 속도가 반드시 같아야 되는 건 아니겠죠. 빠른 녀석도 있고 느린 녀석도 있을 거예요. 두 녀석의 속도를 비교했더니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칩시다. 이 두 판은 서로 멀어지겠네요. 발사된 경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언제 뭐 계산을 해야 되냐, 뭐 판의 이동 속도를 계산해야 되냐,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뭐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럼 우리가 지금 막 매몰될 필요는 없고 요거는 그냥 체크를 하시라고. 판의 상대적인 이동이구나, 이동 방향이구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이구나. 그래서 제가 좌우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꼭 판이 좌우로만 이동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는 뭐 방금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드릴게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방향, 상대적으로. 그럼 이 녀석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아까도 비슷하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지역에서 발산형 경계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발산형 경계에서는 지각이 새롭게 생성됩니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자 이렇게 아까 이런 열곡대를 이미 그렸었는데 한 번 더 그려보면요. 여기를 우리는 열곡 혹은 열곡대라고 불러요. 열곡과 열곡대의 차이점은 그냥 산과 산맥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산이 쭉 이어져 있으면 산맥이잖아요. 열곡이 쭉 이어져 있으면 열곡대입니다. 여기를 열곡대 혹은 해령이라고 불러요. 물론 해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혼용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혼용해서 보통 그렇게 막 되게 세세하게 우리가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있냐면 막 혼자 공부하다 보면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땅에 있으면 열곡대야, 바다에 있으면 해령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뭐 지역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어지는. 그러면 이런 열곡대는 주로 어디에 있느냐? 대표적인 열곡대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동아프리카 열곡대 있고요. 일단 첫 번째 하나, 동아프리카 열곡대. 해령 대표적인 거 이름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습니다. 천천히 물어봅시다.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겠죠. 정답이에요. 퍼펙트한 대답이에요. 대서양 중앙해령은 어디 있을까요? 대서양 중앙에 있겠죠. 그렇죠? 완벽한 대답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지도에서 찍을 수 있나요? 좀 어려워요? 요거 뭐 그럼 제가 한번 세계 지도를 제가 그려드려야 되나요? 한번? 저거는 위치는 알아야 돼. 그 대륙의 위치하고 대륙의 이름들하고 위치하고 바다의 이름들, 대양의 이름들하고 위치는 대략적으로 아셔야 돼요. 교재 있으니까 제가 그려야 될까요? 세계 지도를 한번 그려드릴게요. 잘 못 그리는데. 아시아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 뭘까요? 이거. 유럽이죠? 유럽. 여기 뭡니까 이게? 아프리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해되시죠? 아프리카. 알겠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 뭡니까? 북미, 남미. 여기 오세아니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알아들어 버렸잖아. 그죠? 그럼 여기 이름 뭡니까? 이 바다 이름. 태평양. 여기 인도 대륙이 있습니다. 여기가 인도양. 그죠? 여기는 대서양. 일로 쭉 가다 보면 떨어지나요? 돌아오는 거죠? 그죠? 놀랍게도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와서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어디 있겠어? 아프리카 동쪽. 이렇게 멀어지고 있고 대서양 중앙해령은 이렇게 쭉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멀어지고 있다. 해령 뭐 굳이 더 하자면은 뭐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도 하나 있는데 굳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강조하진 않을게요. 너무 졸리죠? 졸리죠? 아니요. 일단 얘를 지우고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뭐 대서양 중앙해령 이런 건 알겠고 발산형 경기에서는 그럼 어떤 지진 활동이 일어나느냐? 발산형 경기에서는 천발 지진만 일어나요. 주로 여기에
깊은 곳에서 뭐 일어날 건덕지가 없어. 천발 지진만 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산 활동도 일어납니다. 요거 화산 활동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는 이렇게 보면 돼. 마그마가 생성되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 특수한 예외는 빼고 대체적으로 마그마가 생겨서 화산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냥 마그마 용암이 분출되는 거 아니에요? 마그마 돌멩이 녹은 게 마그마잖아. 그냥 그게 땅 밖으로 분출되면 그게 화산이야. 쉽게 생각해서. 멘탈 물질이 막 올라와. 삐질삐질 올라와.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돼. 물론 올라오는 과정에서 마그마가 어떻게 형성되냐는 우리가 뒤에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쯤에 아마 이야기를 할 거지만 다음 주겠네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지만 뭐 일단 올라와. 마그마 만들어져. 그리고 그게 밖으로 분출돼.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요거 기억나세요? 서로 멀어지는 방향에 잡아당기는 방향의 힘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시나요? 횡원력? 그거는 반대 이렇게 장력이라고 했었죠? 그죠? 좋습니다. 장력이 작용합니다. 그럼 장력에 의해서 얘를 자꾸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 끊어지겠죠 언젠가. 가늘어질 수도 있지만 졸래 세게 당기면 끊어지겠지? 그 끊어진 지층이 끊어진 거를 단층이라고 부릅니다. 네, 잡아당겨서 만들어지는 단층을 정단층이라고 불러요. 제가 나중에 정단층이 뭔지는 그림은 나중에 다 그릴 거니까 하여간 장력에 의해서 정단층이 발생한다. 산발지진 발생하고 화산활동 일어나고 정단층 뭐 이런 것들. 동아프리카 열국대를 지금 달달하다 동아프리카 열국대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대충 아프리카 원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대서양 중앙 원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지금 당장 우리가 이름을 외우는 건 목표가 아니라고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 다음에 두 번째 보존형 경계부터 합시다. 칠판이 좀 칸이 적절하지 않네요. 보존형 경계 이야기할 때 보존은 말 그대로 유지된다, 보존된다 할 때 그 보존형 경계고 뭐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어긋나는 애들, 그죠? 어긋나는 애들 이제 보존형 경계고요.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이 열곡대 혹은 해령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해령에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이 앞쪽과 뒤쪽에 어떤 발산되는 정도, 판이 멀어지는 정도가 항상 동일하진 않겠죠.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야. 앞쪽은 뒤쪽은 오른쪽이 더 빨리, 왼쪽이 더 빨리 멀어지더라. 그래서 끊어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런 형태로 변할 것 같아요. 그림이 되십니까? 얘가 이런 형태로 변할 것 같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얘는 그대로 해령이고. 자, 그럼 보존형 경계는 어디가 보존형 경계냐? 여기가 보존형 경계예요. 여기. 보존형 경계. 판이 좌우로 이동하면서 어긋나는 부분. 여기를 이제 보존형 경계라고 부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얘도 이제 일어나는 지진은 천발 지진만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기는 안 일어나요. 화산 활동은 일어나진 않아요. 마그마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얘네들이 마찰하다 보면 땅이 녹아서 마그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아까 판의 평균적인 이동 속도가 한 1년에 7cm 정도 움직인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비벼서 그 정도 속도로 비벼가지고 돌멩이가 녹는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산 활동은 일어나진 않고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단층을 변환단층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렇습니다. 이름이 변한 단칭이네. 그러시면 되겠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앞쪽과 그냥 계속 뒤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쪽 판의 이동 속도, 뒤쪽 판의 이동 속도가 같으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달라, 그럼 여기도 보존형 경계가 될 수 없나요? 될 수는 있지만 보통 잘 얘기를 안 해요. 마찬가지, 될 수 없나요? 될 수 있지만 보통 잘 안 해. 그냥 거기에서 관측이 잘 안 돼. 여기를 보존형 경계라고 잘 관측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관측이 안 돼요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해결 불가능한 문제인 거야. 관측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냥 지구과학은 없는 거를 막 상상해서 설명하는 학문이 아니라, 과목이 아니라 있는 거에 대한 이게 왜 지구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없어? 없네. 그런가 보다. 왠지 잘 일단은 넘어가는 거죠. 그게 진짜 왜 없을까, 있을까, 왜 없을까를 찾는 건 박사님들이 하실 일인 거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은 여기가 보존형 경계구나.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존형 경계였고요. 한번 싹 지우겠습니다. 칠판 한번. 너무 피곤하지만 이제는 도저히 이제 판의 경계로 넘어오니까 이제 참기가 이게 좀 이 지루함을 더 이상 참기 좀 힘드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들이신데. 마지막 기회도 수렴형 경계 하면은 또 잠깐 또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렴형 경계는 얘는 이제 판과 판이 서로 모이는, 수렴하는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만들어지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꼭 마주보는 방향으로 올 필요만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랑 똑같아. 둘 다 오른쪽으로 가. 근데 판의 이동 속도가 왼쪽 녀석이 더 빨라. 그럼 그거 수렴형 경계죠. 됐죠? 그죠?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종류를 두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충돌형 경계. 그 다음에 섭입형 경계.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면 충돌형 경계. 그 다음에 섭입형 경계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 혹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 섭입형 경계 두 가지가 있고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것과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섭입형 경계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수준에서는 그걸 구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도 이 시간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둘 다 섭입형 경계야 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이거 기억나세요? 대륙판하고 해양판 중에서 밀도는 해양판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해양판이 아래로 내려가. 여기까지 됐죠? 만났을 때 누군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면 그게 해양판이야. 근데 문제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어 보다도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 둘 다 밀도가 작아요. 결론 하나는 내려가야 되지만 잘 안 내려가요. 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얘기인 거야. 멘틀이 있어요. 위에 판 두 개가 만났어.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마주보는 방향으로 만났어요. 그냥 물어볼게. 판과 멘틀, 그러니까 지각과 멘틀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멘틀의 밀도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멘틀이 이미 아래쪽에 있는 거야. 지각의 밀도가 더 컸다면 지각이 아래쪽에 있었겠지. 그치? 그런데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린 이렇게 합시다. 대륙판은 무조건 멘틀보다 밀도가 낮아.
네, 해양판은 멘틀보다 밀도가 조금 큰 녀석도 몇몇 있어요. 조금 미세하게. 그러니까 미세하게 크니까 막 아래로 막 솟구쳐서 내려가진 않지만 내려갈 수는 있는 녀석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 대륙판과 내륙판이 만나면 둘 다 안 내려가.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누군가 하나 내려갈 수 있어.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하얀 해양판이 내려가. 됐습니까? 좀만 너무 힘드네. 좀만 힘내세요. 좀만. 거의 나왔습니다. 거의 나왔습니다. 충돌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면 대륙판이 만났을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판과 판이 만나면 요 판 위에 쌓여져 있었던 어떤 뭐 퇴적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위로 올라가면서 많이 구겨져요. 그리고 제가 좀 잘 못 그렸는데 이렇게 이제 구겨집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어떤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숙곡산맥, 판과 판이 마주보는 방향. 아까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멘틀 대류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때 지각은 소멸된다. 라는 거 이미 다 얘기했었던 거고. 숙곡산맥, 충돌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숙곡산맥 누구이냐면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 위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의 대표적인 산은 뭐 있을까요? 에베레스트 산. 그죠? 충돌형 경계가 만났으니까 막 위로 엄청 솟구쳤어요. 그래서 매우 높은 산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당연히 봅시다. 선발 지진은 무조건 일어난다고 했고, 이때 경계에서, 판의 경계에서 막 지진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판의 깊이보다 더 깊은 곳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발 지진뿐만 아니라 신발 지진까지도 일어나더라. 화산 활동은 없습니다. 마그마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돌멩이들끼리 문질러가지고 마그마 만들어지기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 행압력이라고 하는 힘이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행압력이 작용하겠죠? 그럼 그때도 해보면 종이가 맞닿은 게 없네. 그냥 손으로 할게요. 종이를 잡아당겨도 끊어질 수 있지만 땅을 이렇게 압축시키다 보면 구부러지다가 톡 하고 끊어질 거예요. 종이로 생각하면 조금 힘들고, 예를 들면 나무젓가락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무젓가락이 힘을 주면 조금 구부러지다가 어느 순간 톡 끊어지겠지? 그럼 그때 땅이 끊어지는 걸 단층이라고 부르는데, 회감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단층은 역단층이라고 불러요. 정단층, 역단층 이런 거 지금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외우시면 되고, 계속 안 외워도 되나요? 아니고요. 다다음 주에 정단층, 역단층 제가 다 그림까지 다 그려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때 특성들 이런 거 다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군요. 역단층. 회감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역단층입니다. 끝. 충돌형 경계 됐고요. 그 다음에 섭입형 경계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제일 중요한 녀석인 것 같아. 섭입형 경계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대륙판 다가오고 있고요. 해양판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라 해야 되나? 얘도 마찬가지죠. 요 지역들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거고요. 이곳을 섭입형 경계 요 마주보는 요 경계, 여기를 섭입대라고도 부르고 다른 말로는 베니호프대라고도 부릅니다. 잠깐만, 이게 화면 켜있던데 이거 삽입형 아니에요? 들어간다 해서 삽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야. 충돌형 경계, 섭입형 경계고, 섭입은 그럼 도대체 충돌은 이해가 되는데 섭입이란 단어는 처음 듣는데요.
당연한 거예요. 섭입은 우리나라 말하면 원래는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은 서브덕션이에요. 근데 그냥 그거를 그냥 한자어로 그냥 비슷한 말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그런 거보다 섭입형은 그냥 그런 뜻이구나 하시면 되고 베니오프는 아저씨 이름이니까 아까 앞에서 나왔었거든요. 베니오프의 막 해저학장서 이야기할 때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시면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베니오프대 일단 그렇고 자 얘도 여기에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져요. 대륙판에 있던 퇴적물들이 또 힘을 받아서 구겨져. 그래서 위로 올라가. 구겨지면서 산맥 만들어지고 여기를 이제 우리는 토상열도 그리고 아까 여기 그 구덩이 해구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해구의 대표적인 해구 뭐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일본 해구. 일본 해구 어디 있는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일본 근처에 있겠지. 정확히 일본 어디요? 그런 의미 없죠. 토상열도, 일본 열도 기억하시면 돼요. 하고 알류산 열도. 일본 열도 어디 있는지 얘기 안 해도 되고 알류산 열도는 어디냐면은 그 미국 알래스카 어딘지 아시죠? 알래스카하고 러시아가 만나는 언저리 있지. 북태평양 쪽. 북극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쪽. 알류산 열도. 그 다음에 스콕 산맥의 대표적인 거는 안데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도 스콕 산맥이고 안데스 산맥도 스콕 산맥이네요. 그럼 같은 거네요? 아니요, 얘는 충돌형 경계, 얘는 섭입형 경계. 이거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네, 그 일단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요거 됐고, 그리고 얘도 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천발 지진 일어나겠지. 신발 지진 일어나겠죠. 당연한 얘기죠. 화산 활동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라고 물어보면 얘는 특이하게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이거는 우리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뒤에 내용이니까. 돌멩이에 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잘 녹아요. 왜요? 말고 일단 오늘은 이 얘기만 할 겁니다. 돌멩이가 물을 좀 포함하고 있으면 잘 녹아.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났어? 물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합시다. 해안판은 물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돌멩이가 좀 잘 녹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뭐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녹는 점이 좀 낮아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마찰에 의해서만은 아니고 주변의 어떤 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돌멩이가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그마가 형성되고 그럼 이런 안데스 산맥 같은 데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도 화산 활동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섭입형 경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섭입형 경계 근처에 있어서 그래요. 뭘까요? 우리나라, 중국. 꼭 이렇게 그리면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 누워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걸 보세요. 턱이고 뭐 입이고 뭐 코래 뭐 이런 인간들이 있는데 하여간 아니야, 이거 우리나라, 중국, 일본. 그럼 이때 판의 경계는 요렇게 따라서 판의 경계가 있겠죠. 섭입형 경계. 여기 판 이름을 유라시아 판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판 이름을 태평양 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 중에서 지진 활동, 화산 활동 어디서 더 많이 일어나요? 일본에서 더 많이 일어나. 왜? 똑같지. 단순하게. 우리나라, 일본. 일부러 작게 그린 건 아니야. 습곡산맥 섬을 표현하려고 해서 일본에서 작게 그린 거고 우리나라, 일본이야. 호상열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열도는 섬의 모임인데 호상은 호의 모양, 상은 모양 상자니까. 우리가 아는 호는 뭡니까? 부채꼴의 호. 부채꼴의 호 모양. 그죠?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 그 모양으로 섬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호상열도. 일본, 우리나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주로 천발 지진일 확률이 높죠.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주로 신발 지진일 확률이 높죠. 물론 판의 경계랑 멀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의 지진 피해가 더 크고 보통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좀 발생하더라도 남부지방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거죠. 좀 북부보다는. 그래서 뭐 지진이 일어나는 진앙을 표시하면이 주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주로 천발 지진, 여기에서는 신발 지진 이렇게 발생하겠네요. 됐습니까? 체크만 하고 잠깐 줍시다. 교재 체크만 하고 9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다 쓰셨을 것 같고 10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제가 저기다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칠판에다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요거를 보고 따로 밑줄을 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보다 보니까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네요. 아까 10쪽의 맨 밑에 동글뱅이 3번 보존형 경계에 산안드레아스 단층 제가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지형에 대표적인 지형에 산안드레아스 단층.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어디 있냐면은 산안드레스 있고요. 그거 그 미국 서부에 있어요. 그 캘리포니아 근처에. 그렇고 그다음에 11쪽에 마지막 우리나라 주변의 직업 변동. 일본하고 우리나라 그다음에 생김새 뭐 이런 거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했으니까 보시면 되겠다. 됐죠? 잠깐 쉬었다.